그냥 금액들이 쫙 올라가는 그런 입지가 바로 한남뉴타운이다. 상권들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태원역이랑 가까워요. 상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죠. 최근에 시공사 선적, 임대 아파트를 없애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게 가능해? 뉴타운의 왕이고요. 전무후무할 것 같고요. 13억 투자해서 13억 번다. 입지 자체가 워낙 다른 곳이다. 강남과 거의 자웅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재개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냥 워낙 알토란 같은 그런 입지예요. 주변이 다 비싸요. 보통 뉴타운 지역들 보면 딱 빠숑님께서 처음에 임장 가보면 놀란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가보면 용산이야? 여기가 한남동이야? 할 정도로 완전 그냥 후줄근해요. 거기를 차가 못 들어가. 맞아, 차가 못 들어가. 걸어서 그냥 제가 일반인들 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지하철에서 딱 내려가지고 완전 진짜 등산하는 코스를 등산이에요, 등산. 가게 되고 낮에 가도 와 이게 동네가 왜 이래? 그러고 밤에는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맞아요. 밤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 전세 금액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세 금액이 여기가 5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전세가 있고요. 아니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전세 금액이 왜 이래? 라고 하면 직접 가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정말 낙후돼 있죠. 이 한남뉴타운 빼고 딱 다른 데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위치예요. 바로 이태원역 위쪽에는 진짜 재벌가 회장님들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좀만 더 옆으로 가면 나인원 한남. 여기 결국 분양을 못하고서 전세로 들어가면서 후분양을 왔잖아요. 전세 금액만 40억, 50억. 그냥 그 관리비만 그냥 돈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곳이에요. 월세잖아요. 저게 되게 비싸요. 월세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했었던 데가 바로 나인원 한남. 경쟁률이 5대1인데 저거는 진짜 가수요가 아니라 다 진짜 수요 5대1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재벌가의 3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분도 떨어졌어요. 넣었다가. 이게 저희가 이거 여담인데 여기를 구경하고 싶어서 모델하우스를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원래 보통 부동산에서 모델하우스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냥 따로 빼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나름 이름 없는 부동산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일치 없었고요. 맞아요. 그러고서 들어가려고 할 때 재산 검증을 했었어요. 왜냐면 쓸데없이 살 능력도 안 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으로 100억이 넘는 걸 인정해야지 됐었어요. 시세도 아니고 공시가로 100억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있는 부동산들 다 등기 다 떼가지고 그러고 친척이에요. 뭐 해가지고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때 그러고서 구경하러 갔는데 와 이게 눈 돌아가는 곳이 바로 나인원 한남이었다. 지금은 입주도 다 한 나인원 한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더일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진짜 부촌의 상징 같은. 그러니까 어제 호가 올라온 거 봤는데 100억, 101억. 장난 아닙니다. 펜트하우스긴 하지만 어제 101억짜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유엔빌리지. 여기는 진짜 고급 빌라의 상징 같은 곳. 아마 한강 조망권으로는 최고의 주택 부지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보다도 제일 멋있는 한강뷰가 나오는. 이제 4번 얘기했죠. 11건설에서 낙찰받았다는 유엔사 부지. 그 밑에 이제 수성부 부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완성된 레미안 첼리투스. 얘네들도 나중에 향후 10년 뒤에 보면 진짜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만한 동네다. 이걸 볼 수가 있어서 그냥 바로 한강 건너가기만 하면 압구정, 반포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은 다 부촌인데 한남 뉴타운만 허름하게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말 가격이 얼마가 될 건지는 상상만 해봐도 그냥 금액들이 쫙 올라가는 그런 입지가 바로 한남 뉴타운이다 라는 걸로 입지는 딱 이것만 봐도 사실 끝나요. 끝나. 그런 데가 한남 뉴타운. 구체적으로 구역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어요. 우리가 일몰 돼가지고 끝났고 여기는 그냥 뭐 후줄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태원역 하면 상권들 있잖아요. 이 한남 1구역 쪽이 해제가 되면서 상권들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되게 특색 있는 외국 음식점들도 막 들어서고 한남 1구역은 오히려 해제되고서
오히려 이런 상업시설로 바꾸려는 수요들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더 올랐어요. 제가 잘 가는 식당도 거의 다 있어요. 한당 1국에 대부분 있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예. 아 맞아. 빠숑님 용산 사신다라고. 근처 살아요. 네, 좋은데 사시네요. 이제 한남 1구역 그렇게 해서 변화가는 모습들 아마 잘 보실 것 같고요. 네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워낙 상권들이 네. 원래 상인들이 있으면 개발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척을 시키면서 세대수는 좀 규모가 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사업성은 올라갔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 속도도 앞으로 창창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남 2구역이고요. 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일단 장난 아니에요. 5,800세대. 그냥 얘 하나가 어지간한 뉴타운급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신림 뉴타운 이런 데보다 더 크지 않아요? 맞아요. 1기 시범 뉴타운 중에서 왕십리 뉴타운, 도심권에 있었다는 첫 번째 뉴타운이 왕십 뉴타운도 5,600세예요. 왕십 뉴타운 1, 2, 3구역 다 합쳐서 텐스랑 이런 거 다 네. 센트라스 다 합쳐서 센트라스, 텐제일 다 합쳐가지고 5,600세대인데 네. 얘네는 한남 3구역만 5,800세대예요. 이게 네.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리고 한남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간단한 구역별 특징들이 보이는데 한남 3구역은 가장 크다.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한강은 안 보이겠구나.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고 하지만 역과 가깝다. 이태원역과 가깝고 이런 상업시설들 이용하기가 좋겠다. 이런 것들이 보일 거고요. 한남 4구역은 후술하겠지만 사업성이 좋아요. 네.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한강도 조망이 가능할 거고 네. 한남 5구역은 한강 조망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딱 널찍하게 있잖아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 당연히 있죠. 근데 크잖아요. 뒤쪽에 배치될 수도 있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쯤 같은 경우라든지 여기가 동호수 추첨 잘못 받으면 한강 조망 못 보고 이러는데 한남 5구역은 길쭉하게 한강변에 널찍하게 있고 한남동이 전체적으로 구릉지예요. 맞아요. 근데 한남 5구역은 평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한남 5구역을 들어가고 또 옆에 용산 민족공원까지 네. 바로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남 5구역이 비싼 이유를 입지만 보더라도 안다. 한남 뉴타운과 직접적인 호재를 해가지고 뺐는데 신분당선 연장인데 지금 벌써 신사까지는 한참 공사 중이잖아요. 이제 개통이 1년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네, 얼마 안 개통이 남았습니다. 이제 코앞이에요. 노선이 어디로 가냐 이게 좀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분당선이 연장이 된다. 네네.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되면 우리가 한남 뉴타운이 살짝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네. 위치는 되게 좋아요. 한남대교 건너서 뭐 바로 반포고 압구정이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네네. 지하철이 바로 강남으로 가는 게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거기 지금 경유중앙선 한남역 하나 있네요. 한 3구역 근처에. 네. 그런데 신분당선 연장이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네.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예. 라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개략적으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위치가 이태원역이랑 가까워요. 예. 그리고 워낙 이제 상권들도 활성화돼 있고 한남 뉴타운이 이전부터 하셨었던 그 동네에 있었던 부동산 사장님들은 한남 뉴타운 2구역을 전통적으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한남 뉴타운 2구역 조합원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남 뉴타운 2구역을 되게 딱 좋아했었는데 사실 막상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2구역은 좀 지지부진하게 됐었었고 3구역이 빨리 가고 5구역은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구역이 아니었었는데 오히려 한강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게 되고 신분당선 연장도 동빙고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역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5구역이 팍 뜨면서 이렇게 됐지만 2구역이 전통적으로 위치가 좋았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최근에 시공사 선정. 이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았었는데 작년 말에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 맞아요. 이게 예. 사실 진작에 4월 달에 또 됐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막 돌다 보니까 또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슈몰이가 그때 정말 작년에 제대로 했었었는데 그때 됐었으면 팍 튀어 올라갈 거를 아쉽게 됐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탑3 시공사가 다 붙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 시공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가치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었던 것들이 그때 당시 시공사 수주전이 가관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뭐 무슨 한강 조망 세대 특화 설계를 해가지고 엄청 늘리겠다. 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거는 LTV 규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이주비 뭐 현대는 100% 뭐 지급하겠다. 뭐 이게
근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얘기들이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가 끝났다. 뭐 우리가 보증해서 직접 하겠다. 뭐 자의는 70%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었거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이때 보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대림에서 임대 아파트를 없애겠다라고 했었던 게 예.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기사 뜨는 것들 보다 보니까 불가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게 실제로도 임대주택이 보통 SH, LH 이런 데서 매입을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 매입한 사례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림의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냥 임대만 계속 놓든 그냥 뭐 저소득 계층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든 나중에 매각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임대 아파트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서울시에서 이걸 바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법적 검토가 끝났다고 했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사실 이게 하도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그때 하도 서울시에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국토부에서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좀 힘을 빼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됐었으면 진짜 이슈몰이를 제대로 했을 뻔했다라는 데가 한남 3구역입니다. 한남 3구역은 특징이 일단 세대수가 제일 커요. 그렇죠. 5,800세대. 5,800세대. 그리고 속도가 제일 빨라요. 네. 2019년도 3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치고 가는 데가 한남 3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구역 같은 경우는 2257세대. 한남 4구역의 특징은 사업성이 좋아요. 사실 이게 단점은 보통 얘기 안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남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막 쪼갰구나.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지분 쪼개기가 엄청 많이 된 데가 한남 2구역, 3구역. 원래 전통적으로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한 데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 2구역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런 데들을 막 쪼개기를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 조합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죠. 한남 3구역 다시 보면 방금 전에 5,800세대인데 조합원 수만 거의 4,000명 가까이. 그러네요. 한남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좀 별로 안 좋지만 그 와중에 4구역이 사업성이 좋아요. 그래서 사업성을 중요시하는데 한남 뉴타운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구역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구역은 사업성이 괜찮아요. 4구역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성이 괜찮은데 이 5구역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평지고 그리고 초고층도 지어지고 그리고 한강을 바로 앞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곳입니다. 건축 심의가 실제로 진행돼봐야지 알겠지만 이쪽 구역 조감도는 완전 초고층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크게 이제 짓게 되면 한강 조망에 대한 세대수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 대비되는 게 바로 3구역이랑 좀 대비가 돼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게 생명인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오래 걸렸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 보면 한남 뉴타운 보면서 여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재개발 전체적으로 또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은데 이슈가 붙으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고층으로 막 지으려고도 막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2030 서울 플랜에서 최고층 수 35층으로 규제를 했었잖아요. 여기 한남은 35층은커녕 3구역 허가, 건축 허가 떨어진 걸 보면 최고층 수가 22층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그 와중에 22층도 구릉지 부분은 못 지어요. 구릉지 부분은 저층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게 바로 뒤에 남산 조망 경관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었던 게 한남 뉴타운이었는데 조합원들도 싸우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가니까 그냥 서울시 의견을 따르자. 수용해가지고 간 게 지금 현재 사업시 인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역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성 얘기를 했잖아요. 이야, 깔끔하네요. 이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어요. 한남 뉴타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인데 제일 중요한 거 방금 전에 쭉 얘기했던 세대수, 조합원 수, 일반 분양 세대수, 임대 세대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클리너 시스템에서 바탕이 되는 부분 그리고 조합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들로 돼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 우리가 사업성이라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일반 분양 비율이에요. 제일 정확한 거는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의 비율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임대주택이 많으면 뭐 좋을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전체 총 세대수에서 일반 분양 세대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합원 수가 몇 명인데 여기서 일반 분양하는 게 몇 세대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일반 분양에서 수익 금액을 조합원 몇 명이 나눠 가지냐 이런 건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34%.
한남 3구역은 27%, 4구역은 58%, 한남 5구역은 38%. 한남 3구역 사업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사업성이 이렇게 낮은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업성이 나쁘면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이걸 단적으로 어떻게 보냐. 광명이라든지 상기라든지 우리가 외곽 지역들 얘기했잖아요. 외곽 지역들은 사업성이 좋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위치를 주목하지 않았던 데들은 그냥 일명 쪼개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여기 위치가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분양 세대수가 적지만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업성이 낮다 해서 투자 가치가 없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걸 곡해서 들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표에서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큰 평수에 대한 비율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이것도 구역별 특성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클리너 시스템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25평 이하, 33평 이하, 그리고 대형 평수 이런 식으로 갖다 나와 있는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재개발 정도의 추세. 보통 뭐 이제 큰 평수 비율 한 20% 전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뭐 한남 4구역, 뭐 3구역 쭉 있는데 5구역이 큰 평수가 비율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예, 결국은 고고 입지가 되겠네요. 한남동이라는 지역적인 위상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대형이 맞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도 좀 비싸게 분양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입지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남 3구역이 상대적으로 이 한남동의 그 절대 부촌 이미지에는 살짝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구성이. 그런데 구체적인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반 분양 세대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보면 한남 뉴타운 3구역 사업성 안 좋아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재건축이랑 비교하는 게 좋아요. 재개발 중에서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제일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일반 분양 비율 낮은 거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유일무이해요. 그런데 막상 한남 뉴타운 투자하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요. 그렇죠. 근데 강남 사람들이 투자할 때 보면 한남 뉴타운 3구역 총 세대수 얘기하고 일반 분양 세대수 얘기하면 나쁜 애란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냥 그러네 라고 생각하면 들어가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강남 재건축 사업성이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재건축도 당장 주공 아파트 같은 데는 사업성이 좋죠. 얘네들은 뭐 말도 못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중층 고층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 가장 대규모로 진행됐던 데가 송파 헬류시티인데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크다. 얘가 9,510세대예요. 근데 이때 일반 분양 나왔던 게 1,588세대. 한남 뉴타운 3구역은 5,816세대인데 일반 분양 1,060세대. 이렇게 비교하니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아니 이 정도만 돼도 뭐 그게 어디야. 강남에 일반 분양 뭐 100세대도 안 나오고 이런 데들도 개포 주공 이 사람들 얼마 안 했어요. 이제 100세대도 안 됐었어요. 사람들이 재개발과 비교하면 사실 한남 3구역이 나빠 보이지만 오히려 재건축과 비교하면 오 괜찮네가 된다. 결국은 분양가를 얼마나 비싸게 하느냐. 이번에 반포동 원밸리 일반 분양분이 200세대예요. 3,000세대 그게 큰데 단지 수는. 야. 그런데도 뭐 반포 원베일리 나쁘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최고의 단지죠. 왜냐면 그 동네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냐고 보이는 데이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도 그런 걸로 접근해 보시면 좋다 얘기하고요. 이것도 깔끔. 마지막으로 자 이 금액 보시면 그냥 주변을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레미안 첼리투스와 그다음에 바로 건너서 반포의 아크루 리버파크, 아크루 리버뷰. 가장 많이 비교하는 데는 바로 반포랑 많이 비교를 해요. 반포가 33평형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 다 30억 선이 됐다. 그리고 한강 보이는 아크루 리버파크 그냥 고가 나오는 거는 뭐 35억도 호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려 들으세요. 뭐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사람들에 따라서 반포의 80% 가격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포랑 동급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포보다 더 비싸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더 비싸질 거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발 호재들을 무시할 수 없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용산민족공원 90만 평의 공원들이 싹 들어서게 되면 센트럴파크, 하이드파크와 같이 절대 부촌이 용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변이 워낙 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부촌이다 보니까 더 비싸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장 보수적으로 반포의 80% 가격만 보더라도 30억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33평 아파트가 30억은 될 것 같다. 그러면 얘를 투자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한 13억 정도 한남 3구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총매간이 뭐니 다 들어가도 뭐 한 1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7억에 사서 완공이 30억 되면 13억
투자해서 13억 번다. 딱 그거인 거예요. 입지 자체가 워낙 다른 곳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한남뉴타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재밌었습니다. 길게 얘기했었는데 한남동은 절대적인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용의 명당이다. 고급 주거단지 그리고 주변에 워낙 개발 호재들도 많은 곳들 그리고 용산민족공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얘는 실제로 또 추진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메모드급 호재다. 그리고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신분당선 2단계 연장이라든지 주변 시세들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남뉴타운 주목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주목하실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뭐 일단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뉴타운의 왕이고요. 전무후무할 것 같고요. 강남과 거의 좌우를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 중에는 뭐 없으니까 한번 놀러 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바뀐 다음을 사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그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장면. 진짜 천지개벽할. 옛날에 그 70년대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논 가까이 사 있잖아요. 그 사진 같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는 왜 안 샀었을까? 아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한남뉴타운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한남뉴타운은 이렇게 완벽하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그냥 볼까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한남뉴타운과 쌍두마차를 이제 이루는 곳이니까 왜 얼마나 그렇게 성수가 대단한 곳인지도 2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2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